네, 4월 7일 4.7 재보궐선거 이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대진표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빠르게 수습에 나섰지만 야권은 대통령 책임론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일요일인데 열렸습니다. 그리고 네. 홍남기 부총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재발 방지 대책까지 내놨는데 어떻게 그 정도로 충분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 제도 그 당시 내놓는 대책들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예상됐던 것만큼 나왔죠. 예. 나왔는데 문제는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님하고 저희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예. 이런 일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도 벌어졌고 예. 뭐 1기 신도시 때는 1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구속까지 되고요. 이런 사태를 겪고도 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안 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좋은 대책을 내놔도 사후 약방문일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리고 어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이제 다 내놓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이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 문재인 정부의 아마 나머지 국정 운영 동력이 달렸다. 뭐 이번 재보궐선거뿐만이 아니라 전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1차 조사 결과가 이제 셀프 조사라고 야당에서 비판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또 국민의 분노가 크시다고 해서 이 실을 바늘 허리에 메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순서를 잘 하되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요. 또 제대로 하려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 조사를 이번 주 결과를 보고 틀림없이 미진할 겁니다. 예, 더 예. 많은 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바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경찰청에 이제 국수본이 이제 특별 수사단을 지금 꾸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 준비를 네. 하게 되면 수사를 하고 또 수사력의 약화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예. 왜 검찰이 시키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이 검경 수사권이 조정은 수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력을 오히려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거기에는 바로 검찰과 경찰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해보는 그런 경찰도 이런 업무여서 부담도 많이 들 텐데 처음 해보는 업무고 조직에 명운이 걸릴 만큼 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검찰도 우리 임무가 아니야가 아니라 협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마지막에 국정조사, 그다음에 책임질 사람 책임, 또 대통령이 뭐 사과하라 요구를 하시는데 대통령이 사과할 때 되면 단계되면 당연히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자연스럽게 조사 방법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사원 국정조사 이런 걸 계속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계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그게 계속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절차상은 단계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사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증거인멸의 위험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한 이 LH 직원 중에 실명으로 구입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 또 타인 명의로 구입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전수조사에서는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 PCI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가를 시스템에 넣으면은 그러니까 자금이 분명히 뭔가 탈세라든가 어디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게 이코르가 성립이 안 된다. 예, 이럴 예. 경우에 이제 세무조사 나가는 거거든요. 이 PCI 시스템 같은 걸 동원하면 차명 거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그렇게 활용을 하고 국토부는 또 국토부 나름대로 자료를 제공하고 네. 그다음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생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예. 실제 내부 파고 들어가면 어떤 범죄 유형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범죄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뇌물, 횡령 여러 가지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건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검경 수사권 그 조정 여하를 떠나서 합동수사본부를 차리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의지를 국민께 확인시켜주는 길이라는 거고요. 예. 마지막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네. 이 LH 사장일 때 이 사람들이 이거 샀단 말이에요. 땅을. 그리고 변창흠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 와서 이걸 지정한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로. 아직 지정은 안 했지만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 것인가.
LH 사장으로 있을 때 이 지정하기 전에 이걸 결정하기 전에 여기에 과연 이 실명으로 다 있었잖아요. 그 실명으로 LH 분들이 혹시 여기 땅을 사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 발표 이전까지 아무런 행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예. 이것이 차명거래였다면 이해를 하지만 실명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1, 2 신도시를 거치면서 이런 부작용이 많았지만 제도도 완비되지 않았지만 더욱더 분명한 것은 감독 관리 책임이 너무 부실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변창흠 장관이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창흠 장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뭐 며칠 전에 나온 발언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됐거든요. 제가 그 발언 보고 더욱더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럼 LH 그 직원분들은 실명으로 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곳에 개발 호재가 있을 것이라고 샀다고 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사고 장관 와서 그것을 지정 발표하고 그리고 지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샀는데 본인이 와서 지정해 준 꼴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보면 이런 팀플레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정말 장관으로서 인식도 그렇지만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발 호재를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이 택지 개발이 되면서 얻게 되는 여가 생활 택지라든지 이주다 택지라든지 그다음에 나무 보상이라든지 영농 보상 이런 것들을 원주민들이 전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만약에 여기에 개발될 것이다라는 점을 LH 직원처럼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었다면 안 팔았겠죠. 여기에서는 박탈감, 또 여기에서는 실망감. 이걸 장관이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지정 발표하기 전에 분명히 검토를 했겠죠. 과연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여기 샀을지 안 샀을지 최소한 실명 검사라도 해봤을 텐데 이거 없이 덜컥 발표해놓고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 저렇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저는 글쎄요 이걸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네. 예.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변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질타를 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민의 분노가 불길처럼 일어나는 문제인데 네. 그거를 좀 진화하기보다는 거기에 오히려 기름을 분 격이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런 투기 항의를 한 도덕적인 문제, 거기에 장관의 상황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예. 정말 국민의 허탈, 박탈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분노가 이제 막 치솟은 이런 상황으로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처음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대하는 주무장관의 태도가 저렇게 소위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서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 얼마나 무책임해 보입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글쎄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야당이 변창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이사 부동산 대책을 실행함으로써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될 절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막중한 임기를 하고 있는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 결코 저희들이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차제의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존에 이제 LH 직원으로 불거진 기존 이제 이 신도시 택지로 발표된 곳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도 필요하지만 지금 공공주도 개발 앞으로 또 신규 택지가 발표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발표 전에 이미 이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이것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발표하고 나서 거기 누가 샀네라고 그게 밝혀지면 그때 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이제 조사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없는 택지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도 또한 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좋으신 말씀이시고 네. 차제에 이제 지금 행정부의 책임, 정부의 책임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짚어봐야 될 게 이제 국회의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이라고 하는 뭐 이런 법 옛날에 만들 때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빠졌었거든요. 그것이 핵심일 수 있는데 네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아예 정말 이해충돌 방지 법률 이런 문제 만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기찬 부위원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알게 됐는데 예. 우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뭐 이런 것들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런 어떤 국회의 3월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한 이 보완 대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정말 이해충돌 방지법 하나를 국회의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지 못하고 이 많은 일들을 일으킨 것에 대한 국회의 책임도 예. 이 기회에 확실히 돌아보고 마무리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일단 그 진영을 떠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다는 게 인식하고 그리고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다는 데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법을 맞춰가면 그 힘을 모아서 맞춰가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일이 또 한 달 후에 했을 그 재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일단 그 전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1.7%포인트가 내려가서 40.1%가 됐고요. 민주당 지지율 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31%. 국민의힘은 1.3%가 올랐습니다. 32%가 됐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조금 더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네요.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국민의 분노가 반영이 된 거죠. 네. 오히려 저 정도 떨어지는 것이 감사할 지경입니다. 예. 사실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또 다짐을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정권을 운영하다 보면 언제든지 발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발생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조치를 머리를 맞대고 국회 여야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문제를 잘 처리하면 국민들께서 그나마 좀 용서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또 반등하겠지만 지금은 더 떨어져도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님은 법률가시니까 하나 여쭤보면 이건 지금 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법으로는 그들을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다 몰수하거나 그런 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가능할 수는 있어요. 예를 예. 들면은 관련법이 한 서너 개 되는데 네. 그중에 부패방지법이 가장 이제 처벌 수위도 높고 예. 부패방지법에 해당하게 되면 그것은 필요적 몰수 추징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법원이 몰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몰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요건이 좀 어려워요. 비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예. 그걸 알고 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상 비밀, 그러니까 비밀에 해당하느냐 여부, 또 이것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로 분류가 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한국토지공사법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또 미공개 정보 이용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 그 예.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형법의 일반적인 몰수 조항을 갖고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 생긴 이득이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다로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적용하기 쉬운 게 이제 공공택지특별법, 주택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을 요하지 않고 이것은 이제 공개되지 아니한 예를 들면 내가 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지구 지정 제안을 합니다. 예. 이분 지금 이 연관된 분이 원래 토지공사에 있던 분인데 이분은 택지 개발을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어디가 좋을지 입지를. 네. 그러면 그분은 지정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예. 여기가 좋겠습니다라고 지정 제안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해당 그 정보만 이용해도 사실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도 처벌됨과 동시에 일반 형법상의 몰수 추징 조항을 갖고 와서 예. 몰수 추징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저는 지금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구 지정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기득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지구 지정 예정인데 이 지구 지정과 관련된 기득권을 주는지 줄지 말지 이게 정당한 보상 절차의 일환이지만 상당히 LH에 재량이 있단 말이죠. 여러 예. 가지 보상 중에.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보상을 다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물론 여러 가지 위험 문제도 생길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행정적 처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덧붙여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 지정이 돼서 개발이 될 때요. 그 개발의 이익을 누가 보느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예.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 원주민들, 원래 토지를 소유했던 주민들은 사실 그 개발의 이익에서 거의 배제되고 네. 쉬운 얘기로 서울 사람, 돈 있는 사람, 예. 뭐 브로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이득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의원님 말씀에 덧붙이는 건데 홍남기 부총리께서 투기로 밝혀지면이라는 조건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투기라고 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투기로 보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현 정부인데 네. 지금은 이 원주민들이 갖고 가야 될 어떤 개발 이익을 갖다가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입증위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투기라는 관점으로 보고 나서 수사와 조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투기가 밝혀지면 전수조사에서 투기가 밝혀지면 그때 수사하겠다.
정부의 방침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예. 먼저 여권의 단일화, 이제 남은 게 박영선 후보 그리고 김진애 후보의 단일화인데 향후 상황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어제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큰 이견들은 이제 접근을 보았고 이제 작은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전에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하고는 여론조사를 거쳐서 이제 단일화를 어제 발표를 네. 박영선 후보를 했고 네. 그 중에서 재미있었던 것은 정책 우선순위 조사를 단일화 여론조사 함께 해서 조정훈 후보의 좋은 공약을 박영선 후보의 공약으로 이렇게 채택하는 이런 어떤 성과도 거두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김진애 후보가 국회의원직까지 사퇴를 하면서 진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단일화를 잘 해내면 아마 그 김진애 후보는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좋은 칭찬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 네. 진정성의 문제로.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아마 지금 현재는 야권의 단일화 과정에 여권의 전체 문제가 좀 묻혀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진정성들과 또 아름다운 단일화 과정 또 정책 중심 이런 것들을 가면서 좀 야권의 단일화 과정을 여권의 단일화 과정이 좀 추격하고 따라가는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단일화하고 싶어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토론 3번쯤 하고 충분히 토의 좀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18일 날이 이제 후보 등록 아니겠습니까? 등록이죠. 예. 그러면 적어도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한 10일까지는 좀 결론을 내자 예.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김진애 후보는 본인이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룰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도시 전문가이고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는 박영선 후보와 어떤 에 비한 장점을 TV 토론에서 본인이 보일 수 있겠다라고 예.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3번 정도 TV 토론을 하자를 주장을 했고 박영선 후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2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네. 뭐 그것은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기 위한 또 활용하기 위한 뭐 당연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세훈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랑 이번 주에 만나겠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어제 만났나 봐요. 이거 저도 몰랐어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만났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정말 빨리 단일화해야 된다, 빨리 만나자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너무 급할 거 없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빨리 만나게 된 원인은 뭘까요? 계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국민들이 볼 때 단일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여론조사 발표가 났는데 보니까 예. 안 될 것이다 훨씬 높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단일화 갖고 오랫동안 공방을 이어가게 되면 좀 실망한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마 예. 단일화를 위한 실무진 구성 정도에 합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단일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할 실무진 한 라인을 개설하고 예.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일화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는 아직까지는 이른 거고요. 네. 단일화는 분명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예. 뭐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이런 여론조사의 문항 갖고 제가 실갱이를 하겠지만 그것이 오래 갈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네. 오세훈 후보가 이제는 경쟁력 부분에서도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예. 상대당인 박영선 후보보다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적합도를 굳이 고집할 필요 없고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해당 문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 단일화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후보 등록일이 17, 18일까지는 안 될지라도 선거운동 시작일인 24일까지는 아마 될 가능성이 크다. 예. 일부에서는 27일 날 이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27일 날까지로 기한을 삼지만 그 전에 이제 공보물들이 나가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건 조금 빠듯하고 선거운동 시작인 24일 이전에는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당내 경선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랑 가상 대결을 하면 안철수 후보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안철수 후보랑 1대1 대결에서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되게 그 승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죠.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후보와의 그
경쟁력 여론조사를 보시면 예. 어쨌든 오차범위 밖에 안철수 후보가 있지만 오차범위 내일지라도 오세훈 후보가 이제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여태까지 일반 시민들에게는 경쟁력 면에서 점수를 받은 거예요. 네. 될 사람을 밀어주자. 예, 예.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이제 될 사람이 됐단 말이죠. 누가 본선을 나가도 될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뭐냐면 어느 분이 되는 것이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당원들이나 지지층에서 보면 나을 것인가.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되면 국내심은 사실상 와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국내심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오세훈 후보를 밀 가능성이 커진 거죠. 예. 더군다나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와의 특징이 차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당적 이외에는 제3지대라고 일컬을 수 있는 중도층에 대한 호감도도 오세훈 후보가 만만치 않아요. 예. 그렇다면 이전에 나경원 후보와 다르게 안철수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당심을 반영한 여론조사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법무부 그리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예, 권력기관의 개혁은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 경찰, 검찰 이런 기관들인데 국정원 개혁과 경찰 개혁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검찰 개혁도 상당히 많은 진척이 돼 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지 못하고 사실은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그 갈등 국면만 부각이 됐지 그 안에 차곡차곡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검찰 개혁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 이것을 완전히 분리할 것인가 또 어느 범죄까지 분리해낼 건가 한다면 언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박범계 장관 임명장을 주시던 날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기조정된 이 수사권의 안착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부패 수사 능력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속도 조절론으로 받아들여져서 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오늘 남아 있는 검찰 개혁의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관심이 뭐 아무래도 좀 집중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자리가 윤 전 총장이 사임한 이후에 처음 논의 자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윤 전 총장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윤 총장 사퇴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수청 출범과 관련된 메시지를 낸다면 이것이 중수청에 대해서 속도 조절 유사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회의인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범계 장관을 통해서는 속도 조절로 해석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다음에 부패 그 범죄 대응 역량을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취지 말씀도 하셨고 예. 그렇다면 중수청에 대해서 출범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자니 또 윤석열 총장이 중수청 반대하면서 총장을 버렸기 때문에 윤 총장을 입장을 또 옹호하는 이런 입장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에 대해서 메시지를 낸다면 우리가 일각에서 일고 있는 여권 내 삐그덕거림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또 총장 인선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현 조남관 차장 대행 체제를 정식 총장으로 가든지 대행 체제를 오래 끌고 간다면 이건 역시 대통령의 뜻이라면 그것도 여권 내 어떤 여러 가지 알력과 연관된 해석을 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네. 이제 잘못 알려진 것인데요. 소위 이제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뭐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전혀 그런 어떤 것들을 결정하거나 결정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예. 지금 당내에 그 검찰개혁 TF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창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TF의 의견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와 또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이 지도부는 또 의원총회에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그게 된다 하더라도 당정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 있어요. 예. 원래 민주당에서 뭐 2월 말 3월 초 입법 발의하고 6월에 이것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정해진 바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권력기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말아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느끼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기조정된 이런 여러 가지 권력기관의 기능들을 이것이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안착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주를 이룰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네. 물론 이제 그 여권의 개혁 특위 자체의 법률안은 발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중수청 관련해서 예. 최강욱 의원님이 아마 법률안 하나는 이미 발의가 됐고요. 중수청 설립 법안이죠. 그다음에 또 모 의원님이 검찰청 폐지 법안은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공수청 그 설립 법안도 마찬가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입법은 이미 출발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당론으로 뒷받침될 것인가 여부는 추후에 결정되겠지만 어쨌든 여권에서는 중수청과 관련된 또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법사위에 올라와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건 이제 중수청. 개인이 낸 예. 법안이기 때문에 예. 그건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저희 당내 실제로 제가 홍보소통위원장이기 때문에 많은 관련 의원들 인터뷰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단언적으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언제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정해놓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정계 진출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니까 정계 진출에 대한 찬반이 팽팽합니다. 근데 앞으로 대선 얘기는 지금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달 남은 보궐선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네. 그러나 윤 총장이 뭐 어쨌든 정치를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굉장히 그 기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포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예. 뭐 스탠스를 그렇게 급격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저는 예측하세요? 윤 총장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미 이제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누굴 만나고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현 정부의 뭐 공정, 정의, 부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목소리가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쌓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국민의힘 윤기찬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